바짝바짝 거리는 거 아니야? 아파요? 괜찮아요.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근데 TMS를 같이 병행하면 약을 생각보다 줄이는데 성공을 하시고 나중에 끊는 것까지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녕하세요. 멘탈 탄산입니다. 오늘 이거 뭐예요? 이게 뇌라고 뇌입니다. 하더라고요. 예. 네. 저희 또 인스타툰 만들어주시는 금 작가님께 제가 부탁드려서 뇌가 뭔가를 받고 있어요. 그게 바로 보시면 이거예요. 쓰고 있네요, 쓰고. TMS 기계라고 하고요. 제일 소형으로 좀 나온 기계고요. 정신과에 요즘에 새로운 변화가 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정신과의 치료 모델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가장 유명한 모델이 있는데요.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이에요.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요. 바이오는 생물학적인 거고, 사이코는 심리학적인?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병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거, 심리적인 거,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적인 게 다 영향을 준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질적인 부분과 어떤 심리적인 어떤 기전,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또 경제적인 부분이나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나 거. 이런 것들, 그렇죠? 이제까지 이제 생물은 이제 약물, 그리고 이제 심리는 이제 상담, 이렇게 상담이랑 약물 치료 정신과 이렇게 했다면 생물 쪽에 하나가 늘었어요. 이제 비약물적인 치료고 그 안에 이제 하나가 이제 TMS예요. TMS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리면 1832년에 패러데이 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전류랑 자기장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TMS예요. 트랜스크레니얼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인데 두개골을 통과해서 자기장으로 이제 자극을 한다는데 여기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은 그 뇌 안에서 이제 유도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고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그 유도 전류의 빈도에 따라서 빨리 다빈도로 이제 자극을 하면 그 부분이 좀 활성화되고 저빈도로 이제 천천히 하면 좀 이렇게 진정이 되고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TMS라는 거고요. TMS가 이게 사실 최근에 나온 기술들은 아니고 패러데이라는 분이 이제 1831년에 아예 관련성이 있구나. 전류랑 자기장이랑 그걸 발견을 했고 1896년도에 이제 프랑스의 물리학자면서 의사였던 분이 자크 아르센 다르송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기장을 한번 머리에 써볼까? 사용을 해볼까? 이제 처음 이제 실험을 했던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1985년도에 영국 셰필드 대학에서 베이커 박사가 처음 이제 TMS라는 기계를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제 한 2년 뒤인 1987년도부터 TMS 논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국내에는 2004년도에 TMS가 비급여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 2008년도에는 미국에서 이제 우울증으로 FDA 허가를 받았고 한국에서도 이제 2013년도에 한국식약처 이제 허가를 받아서 사실은 정신과에서 꽤 오래 쓰고 있었어요. 가성비 가장 좋은 치료는 약 먹고 상담하는 건 보험이 되지만 그런 치료로 부족한 분들이 아니면 약을 못 쓰는 상황 이럴 때는 사실은 TMS만한 게 없어요. TMS를 저희가 많이 이제 쓰는 상황들은 약물을 높이지 않고도 꽤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임산부나 아니면 이제 수유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이제 혈중으로 다 이제 피가 돌기 때문에 태아에나 아니면 신생한테 영향을 갈 수가 있어서 요즘은 이런 비약물적인 치료들이 많이 발달해서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약물 중단하고 비약물 치료로 좀 많이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인분들도 여러 가지 약들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약이랑 저희가 피치 못하게 상호작용 때문에 뭐 약을 끊어야 될 수도 있고 좀 줄여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 부분을 좀 TMS 치료로 좀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도 이제 약을 쓰긴 써야 되는데 용량이나 이럴 때 올리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럴 때 또 TMS 같은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죠. 실제 이제 미국에서 지금 허가된 사항은 이제 우울증도 있고 강박장애 그리고 금연, 편두통 이런 데서 좀 허가가 되어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나 파킨슨에도 이제 허가 사항이 있어요. 꼭 허가되지는 않았지만 뭐 다른 연구들이 있는 거는 이제 만성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의력 같은 ADHD나 이런 데서 되게 연구가 활발하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나 아니면 자폐 이런 데서도 연구가 지금 활발해져 있는 상태라서 아무래도 두뇌를 어떤 부분을 좀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주고 과활성화된 부분들은 억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쓰는 것 같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ADHD 약이 필요한 경우에 약이 좋기는 한데 난감할 때가 식욕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성장해야 되는데. 근데 잘 먹는 아이들은 잘 먹더라고. 식욕이 떨어지는데 괜찮겠나요? 하면은 좋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잘 먹어요. 워낙 식욕이 좀 활발하고 대사가 좋기 때문에. 근데
잘 안 먹는 아이들은 실제로 너무 이제 식욕이 떨어지니까 저희도 소아들을 볼 때 그게 가장 좀 염려되었었는데 그런 경우는 이쪽으로 좀 활성화 전도를 좀 시켜주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어쨌든 우리가 뭐 쉽게 설명하면 자기장이 뇌에선 전기로 바뀌어서 뇌를 자극하면서 좀 활성화시키는 활성도 낮추는 이런 기전인데 그 기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우울증으로 연구된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이 왼쪽 앞쪽을 자극을 하니까 우울이 좋아지더라. 예. 전두엽이 내 감정 조절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두엽을 강화시키니까 부수적으로 이제 감정의 진폭이나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을 했고 네트워크를 자극하는 것도 하나가 있고 유명한 건 이제 뇌에서 이제 BDNF라고 뇌율의 성장 신경 영양인자가 있어요. 뇌가 이제 신경세포가 좀 약해져 있는 건 유지 보수를 하고 뇌 신경세포들끼리 연결되는 게 이제 시냅스인데 그거를 이제 강화시키고 그리고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도 이제 많이 감소시키고 기억력이나 뭐 집중력 이런 부분도 좀 강화시켜주고 이제 다방면으로 쓰는데요. TMS를 했을 때 BDNF가 많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뇌에 도움되는 뭔가 신경 전달 물질, 영양 물질들이 좀 많이 나와서 뇌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실제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뭐 이두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두에 자극을 주면 이두가 이제 좀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럼 뇌를 어떻게 자극을 주냐? 뇌를 열어서 만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 뭐 안정성 같은 경우도 거의 특별한 부작용은 없고 뇌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인공 심장박동기 같은 걸 하신 분들은 좀 이거를 못 하시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사실은 뭐 소아나 성인, 노인, 임산부 할 것 없이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얼마든지 이용을 해볼 수 있죠, 사실. 제가 한번 해봐도 돼요? 한번 해보십시오. 쓰시면 돼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네. 이게 약간 그 엑스맨에 나오는 자비의 규수 같지 않아요? 고로 활성화를. 반짝반짝 거리는 거 아니야? 아파요? 괜찮아요.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근데 누가 톡톡 치는 느낌들. 이게 몇 분 정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네, 20분에서 30분 정도. 강도도 조절이 돼요? 네. 지금은 제일 약한 거, 지금은 제일 강한 거에서 하나 낮은 거. 거. 진짜 이거는 뭐 안 아프다. 이렇게 30분 정도 이 파워로 제일 센 걸로 5단계로 받으면 몇 펄스 정도가 좀? 이것도 한 3,000 펄스 정도 나와서 3,000 펄스. 일반적으로 이제 우울증에서 받는 그 펄스 수가 치료 효과랑 좀 관련이 깊어서 누적 펄스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자극이 들어가야 예. 돼서 예. 그 정도는 이제 좀 충족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게 포터블 TMS니까 아무래도 파워도 괜찮게 나왔는데 유지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치료 물어봐요. 효과가. 어느 정도 받으면 돼요? 일단 빈도를 한 주 1회 이상 아무래도 이렇게 자극을 하고 좀 있다가 또 자극을 하고 주기적으로 해줘야지 이렇게 계속 뇌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너무 이제 텀이 길면은 활성화 됐다가 또 떨어졌다가 운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2~3번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근성장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최소 주 1회, 가급적이면 주 2회 이상이 좋긴 좋죠, 사실은. 연구에서는 거의 매일로 이제 연구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주 1회 간격으로 해서 그래도 한 10회 정도 하면은 많이 좀 호전이 되고요. 반응이 오고 그 치료 효과는 보통 한 3에서 한 6개월 정도 유지가 되고 또 약물 치료를 같이 하면은 시너지 나서 더 뭐 1년 이렇게 더 길게 이제 유지되기도 합니다. 지금 증상은 약을 먹으니까 나름 잘 유지가 되는데 좀 줄이고 싶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약을 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만 줄이거나 끊으면 바로 증상이 나빠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TMS를 같이 병행하면 약을 생각보다 줄이는 데 성공을 하시고 나중에 끊는 것까지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TMS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약물 치료, 상담 치료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신데 TMS나 신경조절술 부분은 사실 아무래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좀 설명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도 이제 보고 좀 필요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좀 추천을 드려요. 헬프님들도 질문 좀 TMS에 대해서 달아주시면 구독자분들이 TMS에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좀 준비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후속작으로 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